당신 누구야? 내 남편 맞아? 자기야, 나야. 왜 그래? 내가 네 남편이지 누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하고 더 즐겁게 감상하세요. 부족한 부분이나 신청 사연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로 들어오자 민철은 허둥지둥 신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숙이다가 문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히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는 머리를 문지르며 신발을 꺼냈지만 짝이 맞지 않는 신발을 다른 발에 끼우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이 이미 어수선해져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윤서는 부엌에서 나온 김에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철은 눈을 피하며 회사에 가야 한다며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한 발 내딛자 가방 속에서 무언가 떨어져 툭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소리를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무기력함과 피로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은 삐걱거림이 계속 이어지며 오늘 하루가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안 챙겨? 윤서는 서둘러 현관 쪽으로 와서 민철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민철은 흠칫하며 가방을 열었지만 안쪽에 도시락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어제도 도시락을 깜빡했다고 말하며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나와 아버지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가벼운 장난기와 함께 아버지에게 기대를 접은 듯한 복잡한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현철은 손주를 태우러 잠시 들렀다가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묘하게 쓸쓸한 공기가 남았고 윤서는 다시 한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는 학교에 가기 전 가볍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 표정엔 어딘가 씁쓸한 흔적이 보였어요. 민철이 떠난 현관 앞에는 아까 떨어진 작은 물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무도 아직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민철은 편의점 앞에서 지갑을 찾느라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는 가방 속 물건을 죄다 꺼내놓고서야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편의점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고 민철은 괜히 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좁은 주차장으로 돌아간 그는 차를 꺼내려다 교통정리 아르바이트생과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손을 크게 흔들며 조심하라고 했지만 민철은 멋쩍게 창문만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쩐지 더 큰 실수가 이어질 것 같은 초조함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며 주변이 우르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철은 서류가 담긴 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기 시작했지만 젖은 인도로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이 도로 위로 펼쳐졌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우산을 들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허둥대다가 엉뚱한 서류를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낯선 여성이 급히 건네준 작은 USB 하나가 그의 가방 안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도로 상황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민철은 젖은 옷을 털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신호등이 깜빡이는 사거리에서 그는 전방 차량이 급정거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고 차량은 꽝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충돌했습니다. 순간 차량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지며 주변 사람들도 일제히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내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의식이 흐린 민철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바닥에 떨어진 USB를 주워들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USB를 차량 번호와 함께 기록해 두었고 주변 시민들도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날의 작은 우연들은 모두 이어져 앞으로 벌어질 커다란 사건의 실마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민철이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윤서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민철이 예전처럼 불쑥 들어오지 않을까 긴장된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민철은 병원에서 출발하기 전 윤서에게 전화를 걸어 도착 시간을 차분하게 알렸습니다. 과거에 이런 연락을 먼저 해오는 적이 없었던 터라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연 순간 민철의 표정은 사고 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집에 온 것처럼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신발부터 가지런히 벗어두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뒤엔 식탁을 직접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행동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변화는 가족들에게 낯설 만큼 차분했고 윤서는 일단 그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수진도 방에서 내려오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적 속에서 민철의 변화는 조심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밥 차리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도울까? 민철은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 설거지된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그가 평소라면 손도 대지 않던 집안일을 능숙하게 하는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냄비 뚜껑을 닫고 식탁에 수저를 올려두었고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일부러 과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예전에는 자신에게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갑자기 따뜻하게 다가오니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민철은 회사 일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며 잘못했던 부분을 돌이켜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실수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싶다며 휴대폰을 꺼내 여러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윤서는 그동안 남편이 쌓아왔던 문제들을 스스로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현철도 다음날 집에 들렀다가 사위의 변화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며느리에게 은근히 조심하라고 조언했어요. 밖에서는 평범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큰 변화의 기류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집안 곳곳에서 민철이 재배치한 물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은 종류별로 정리돼 있었고 늘 방치됐던 공구함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특히 그의 가방 안에서는 정리된 파일과 메모들이 보였는데 평소 무질서하던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변화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 집안에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어떤 비밀이 함께 들어온 듯한 불길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식탁 위에 비칠 때 윤서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퇴원한 뒤 달라진 행동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지만 그 변화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그의 가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윤서는 망설임 끝에 가방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가 눈에 띄었고 그것은 새 제품처럼 깨끗한 상태였어요.
윤서는 이 물건이 왜 남편의 가방 속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모른 척하기엔 이상함이 컸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USB를 연결했고 바로 여러 개의 폴더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폴더 이름들은 숫자와 날짜 조합뿐이라 내용이 보이지 않았고 그 정적이 더 큰 불안을 자극했어요. 윤서는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고 익숙하지 않은 송금 내역과 짧은 메모 파일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11월 18일 거래 마감이라는 반복된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윤서는 메모 파일을 또 열어보며 남편이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금액은 가족이 감당하기엔 너무 컸고 일정표엔 누구와 만났는지도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민철의 성격이나 생활 패턴을 생각하면 이 모든 기록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윤서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껴 시동생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진호는 USB 내용을 보며 표정을 굳혔고 뭔가 큰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복사해 두자고 제안하며 중요한 파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특정 암호 파일은 복사가 되지 않고 오류만 발생해 두 사람 모두 당황했습니다. 진호는 암호 파일이 단순한 개인 메모가 아니라 핵심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어요. USB 속 정보가 남편의 사고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윤서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조심스럽게 연락해 사고 전 그의 행동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특별한 정보는 없다며 모호하게 답했고 그 점이 오히려 불신을 키웠습니다. 그 순간 회사 경비팀 직원이 사고 며칠 전 야근실에서 민철이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들려줬어요. 그 직원은 대화 내용까진 모르지만 종이 서류와 USB를 주고받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USB의 존재와 직접 연결되는 단서였고 윤서는 뒤늦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변화, 사고, USB,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까지 퍼즐 조각들이 기묘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윤서는 USB를 다시 손에 쥐며 이 작은 장치 속에 남편이 숨기고자 했던 진실이 들어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암호 파일 하나가 있어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 파일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며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발견은 앞으로 더 큰 비밀을 마주하게 될 출발점이 되어 조용히 긴장을 드리웠습니다. 민철이 회사에 복귀한 첫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자신의 책상에 쌓여있던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씩 펼쳐보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대로라면 동료들에게 맡기거나 미루곤 했던 업무였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빠르게 손을 움직였어요. 이 행동을 본 동료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팀장 강 부장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강 부장은 책상 위에 올려진 문서들을 살펴보다가 프로젝트 진행 기록이 며칠 전부터 통째로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문서 작성 시간대가 모두 새벽으로 찍혀 있었고 그 시간에 민철은 회사에 없었던 날이었어요. 서버 관리 담당자인 지훈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민철 계정에서 새벽 시간대에 대량의 파일 이동이 있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일부 파일이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됐던 흔적도 있다고 말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회사 CCTV를 확인하자 그 시간에 민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체격이 비슷한 다른 남성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컴퓨터 앞에 앉아 계정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강 부장은 CCTV 화면을 확대하며 낯선 남자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문서 파일을 확인하고 USB로 추정되는 장치를 연결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동작은 회사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처럼 능숙했고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사고 전 민철이 외부 업체와 비공식 접촉을 자주 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내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강 부장은 민철을 회의실로 불러 사고 전 일정이나 회사 기록에 대해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그 기간의 기억이 흐릿하다며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고 답변은 계속 모호하게 흘렀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기억 공백이라는 요소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만들었어요. 윤서도 남편의 최근 행동과 USB 발견을 떠올리며 회사 쪽 움직임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작은 단서들이 서로 충돌하며 민철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 부장은 HR팀을 통해 민철 계정 로그를 전체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HR팀은 며칠 전부터 관련 데이터가 일부 삭제된 상태라고 대답했습니다. 삭제된 구간이 마침 CCTV 속 남자가 활동했던 시간대와 거의 겹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정보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지우고 있다는 강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서버 로그 백업 파일에서 흔적을 찾기 위해 별도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줄의 의심스러운 로그 항목이 발견되었고 외부 IP 주소와 연결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주소는 회사 근처가 아닌 외곽산업단지 쪽 창고로 연결돼 있었고 민철의 가방에서 나온 영수증과도 일치했습니다. 윤서가 발견한 출입증과 보관료 영수증의 정체가 여기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과 집에서 발견된 단서가 서로 엮이기 시작하며 사건의 중심은 점점 선명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누구도 그 창고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만 서서히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 윤서는 거실 정리를 하다 남편 옷방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셔츠들을 정리하려다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생소한 주소와 보관료 완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금액도 작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이 주소가 어디인지 감을 잡기 위해 휴대폰 지도 앱을 열었는데 화면에는 시 외곽산업단지 근처의 창고가 표시됐습니다. 바로 어제 회사에서 들었던 외부 IP 주소 정보가 떠올랐고 그녀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옷장에서 다시 손을 뻗은 윤서는 바닥구석에서 버려진 출입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출입증엔 민철의 이름이 있었지만 사진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어 정상적인 회사 출입증과 달랐습니다. 카드 뒷면엔 사용 흔적이 거의 없었고 재질도 회사에서 쓰는 카드와 미묘하게 달랐어요. 윤서는 남편이 왜 이런 창고에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버린 채 숨기고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가 USB 안정보와 맞물리는 순간 윤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억 혼란이나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이 주소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윤서는 창고 주소를 종이에 적어두고 수진의 친구 아버지인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배기사 일을 오래 한 박 씨는 주소를 보더니 이곳이 최근 차량 이동이 잦아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낯선 번호판 차량이 며칠 전부터 자주 드나든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줬어요. 또한 그 근처 도로엔 오래전부터 차량 사고 흔적이 종종 남아 있었다며 괜히 기분 나쁜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 때마다 윤서의 가슴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사건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다는 감각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진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진호는 직접 창고 주변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 창고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요즘 정리하는 물건들의 위치를 다시 떠올리자 창고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또 다른 흔적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서는 창고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들기 전 USB의 암호화 파일을 다시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은 여전히 접근이 되지 않았고 오류 메시지만 화면에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파일 이름조차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들로 뒤섞여 있어 어떤 내용인지 감조차 잡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윤서는 이 암호 파일이 모든 비밀의 핵심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영수증과 출입증, 메모까지 조용히 올려둔 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어딘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민철은 이미 잠든 듯 보였지만 뒤척이는 모습에서 그 또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서는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심경 변화가 아니라 더 큰 사건의 일부라는 사실을 점점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주말에 향하게 될 창고에서 분명 더 큰 조각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앞으로 가족 모두를 더 깊은 진실 속으로 끌어당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새벽 윤서는 진호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어둑한 골목을 지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건물 불빛 하나 없는 황량한 분위기로 변했어요. 창고 앞에 도착하자 낡은 철문이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벽면에는 오래된 CCTV 한 대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휴대폰 플래시를 켰고 윤서는 영수증 속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철문에는 오래된 암호키 자판이 달려 있었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잠시 난감해했어요. 잠시 고민하던 윤서는 남편의 생일을 떠올리고 그 숫자를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철문이 느리게 열렸고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본 채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창고 내부는 예상과 다르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엔 먼지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회사에서 보던 것 같은 서류 박스들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고 일부는 외부 업체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모든 정황이 누군가 이곳에서 일정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여기 남편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박스 하나를 열어 안쪽을 살폈습니다. 안에는 회사 도면, 계약서 사본,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문서 대부분은 외부로 가져오면 큰 문제가 되는 보안 자료들로 윤서는 이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 깊숙이 손을 넣자 노란 메모지가 붙은 폴더가 나왔고 폴더 앞에는 11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USB 안에서 보았던 날짜와 같은 표기라 두 사람 모두 단번에 긴장감을 느꼈어요.
진호는 폴더를 펼쳐봐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끄집어냈고 안쪽엔 알 수 없는 코드와 이동 경로가 적힌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표는 누군가 특정 문서를 특정 시간대에 옮겨야 하는 지시처럼 보였고 그 대상이 민철일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진호는 급하게 다른 박스들도 확인했는데 그중 하나의 바닥에서 민철의 필체로 적힌 종이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쪽지에는 가족 우선, 이 일 끝나면 반드시 돌아간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고 윤서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서는 남편이 스스로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이 일에 억지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고 내부에는 민철이 사용했을 법한 사무용품 몇 개도 놓여 있었고 사용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구석에 놓인 금속 장비 박스에는 열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누군가 급히 장비를 옮긴 흔적처럼 보였어요. 진호는 장비 케이스의 모델명을 휴대폰으로 검색했지만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전문적인 감시 장비나 기록 장치일 가능성을 시사했고 윤서는 이곳이 단순한 창고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창고 뒤편에서 낮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순간 몸을 굳혔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고 누군가 창고에 접근하는 발자국 같은 느낌도 함께 들렸습니다. 진호는 급히 불을 끄고 윤서를 선반 뒤에 숨기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문 방향으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누군가 문을 확인하는 듯한 기척이 잠시 이어졌어요.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곳을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실감했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뒤에도 윤서의 심장은 한참 동안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철이 왜 이런 위험한 장소를 드나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얽혀 있었는지 더 궁금해졌어요. 창고에서 확인한 자료들은 남편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더 큰 사건에 휘말렸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더 늦기 전에 빠져나가자고 재촉했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벗어났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이어지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윤서는 손에 쥔 남편의 쪽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 쪽지 하나가 남편의 진짜 의도와 위험을 암시하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USB의 암호 파일도 열리지 않았고 창고의 소유자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이곳에서 본 것만으로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으며 더 깊은 단서가 따로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아마 남편의 과거 행적 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의 발견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반전과 마주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고 윤서는 이미 그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철이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고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의사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이 일부 섞이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기억 성향 혼합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민철이 요즘 보여주는 행동 변화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뇌 손상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음을 뜻했어요. 하지만 윤서는 그의 변화가 너무 계획적이고 조심스러워 보여 단순한 현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쪽지와 정리된 문서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장비는 기억 혼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단서였어요. 의사와의 대화를 마친 윤서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보해 GPS 기록과 연락처를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자 통화 목록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된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고 그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번호를 조회해 보았지만 명의자는 실존하지 않는 가명으로 등록돼 있어 추적이 막혔어요. 윤서는 더 깊게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자 메시지 기록까지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B13 문서 이동. DP- 파일 확인 후 전달. 남편의 메모장에는 이런 문구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고 날짜는 사고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남편이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문서 이동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윤서는 사고 전날의 위치 기록을 확인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장소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시 외곽산업단지 근처 바로 그 창고 인근이었고 남편은 늦은 밤 여러 차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회사에선 민철 계정으로 누군가가 비밀 자료에 접근하고 있었고 CCTV에는 체격이 비슷한 남성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윤서는 CCTV 속 남자가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며 화면을 여러 차례 확대해 보았어요. 남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손목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밴드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징은 남편에게는 없는 것이었고 윤서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대역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윤서는 회사 경비팀 담당자에게서 새로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비팀은 사고 전날 새벽 누군가 강제로 시스템을 열람했으며 그때 사용된 계정이 민철 계정이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그 시각 민철의 사원카드 출입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입이 없는데 계정이 사용됐다는 점은 누군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움직였다는 의미였어요. 경비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윤서는 회사가 이미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의 달라진 태도, 창고에서의 단서, 그리고 CCTV 속 낯선 인물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노리고 움직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채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윤서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기밀 유출 의혹이 아니라 남편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USB 안에 남아있던 파일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업체를 추적했고 고객 조회를 통해 구매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명단에는 남편의 이름이 아닌 정우석이라는 낯선 이름이 있었고 최근 한 달간 대량의 USB를 구매한 기록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윤서는 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우석이 USB를 찾아간 날짜와 시간까지 확인했고 그 시점이 남편 사고 전후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우석의 근무 이력을 조사했고 우석이 회사를 한 달 전 돌연 퇴사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정보는 남편이 아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설계했을 가능성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윤서는 경찰 지인을 통해 CCTV 자료 열람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창고 주변 영상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남편의 체격과 비슷했지만 얼굴을 가려 확인할 수 없었고 손목엔 검은 줄무늬 밴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밴드는 며칠 전 회사 CCTV에서 계정을 사용하던 남자가 착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무늬였어요. 윤서는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동시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스쳐갔습니다.
우석이 남편을 흉내내며 움직였다는 확신이 점점 현실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우석이 남편을 대역으로 쓰려 한 건가? 윤서는 경찰과 함께 우석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우석은 사고 전날 급하게 방을 정리한 뒤 서둘러 떠났고 방 안에는 쓰레기 봉투 몇 개가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곧바로 방을 확인했고 봉투 안에는 찢어진 도면, 사본과 조작된 USB 껍데기, 그리고 출입증 파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누군가 진짜 USB를 숨기고 가짜 흔적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정황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더 깊이 수색하던 중 방 한쪽 서랍에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발견됐고 날짜는 사고 당일로 표시돼 있었어요. 메모리를 재생하자 남편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는 검은색 SUV가 확인됐고 차량 번호는 이미 말소된 번호판이었습니다. SUV는 사고 직전 일부러 차선을 밀어붙이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충돌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윤서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우석이 남편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앗고 마지막에는 사고까지 유도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어요. 경찰은 즉시 우석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그는 이미 해외 출국 기록도 없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신 그의 계좌에서 최근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자금의 출처는 해외 불법 데이터 브로커 조직으로 연결됐습니다. 윤서는 남편이 그 조직의 표적이 되었고 우석이 실행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 판단했어요. 이 모든 상황은 남편이 단순히 실수하거나 탐욕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정보 유출 사건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손이 떨려 핸들에서 힘이 빠질 정도였어요. 남편이 겪은 사고와 기억 손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는 집에 도착해 남편의 방 앞에서 한동안 서성였고 이제는 남편을 믿어야 한다는 감정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배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USB 속 마지막 암호 파일, 우석의 실종, 그리고 검은 SUV의 정체 모든 것이 아직 결론에 닿지 않은 퍼즐 조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결국 이 사건이 끝나려면 남편이 숨긴 마지막 이야기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서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큰 서류 봉투에 넣어 법무팀으로 향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문서, 우석 관련 자료,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두 정리해 제출하려는 준비였어요. 법무팀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긴장된 표정의 직원들이 이미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담당 변호사에게 증거를 건네며 사건의 흐름을 차근히 설명했고 변호사는 몇 차례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USB 속 송금 내역과 창고에서 발견된 문서, 이동 경로가 회사 내부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곧바로 보안팀과 공유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어요. 사건을 검토하던 중 보안팀은 우석이 외부 브로커, 조직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이미 일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민철이 우석에게 협박을 받으며 강제로 일부 자료 이동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고 윤서는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안팀은 사고 직전 민철이 회사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하려 했던 흔적도
확인해 추가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윤서는 남편이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혼자 떠안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민철 씨를 보호해야 합니다. 법무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윤서에게 공식 조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이미 공조 중이며 우석이 남편에게 접근해 기밀을 빼내려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회사는 즉시 내부 직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보안 규정을 새로 정비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철의 사원 기록과 시스템 로그가 복구되기 시작했고 삭제됐던 일부 데이터가 예상보다 빨리 되살아났어요. 복구된 로그에는 우석이 민철 계정에 접근한 시간대가 명확히 남아 있었고 남편은 그 시간에 회사 밖에 있었습니다. 또한 민철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특정 문서, 이동 패턴을 파악해 별도의 파일로 정리해 두었다는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그 파일은 폭로용 자료에 가까웠고 회사 경영진에게 내부 문제를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였어요. 윤서는 남편이 은밀하게 준비한 이 자료를 보며 사건의 진실이 거의 다 드러났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편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했고 경찰 조사 역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 앉아 있는 남편은 사고 이후보다 조금 더 침착한 표정이었고 기억의 일부가 돌아온 듯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조사관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자료를 보여주며 사고 상황을 다시 설명했고 민철은 이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고 전 우석이 자신에게 접근해 문서를 옮기라고 협박했고 이를 폭로하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또한 창고로 이동했던 이유는 우석이 숨겨둔 자료를 확보해 회사에 제출하기 위함이었고 그 과정에서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회사가 파악한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경찰은 남편을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우석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외부 브로커 조직과의 연관성을 수사 대상으로 확장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윤서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은 기억의 조각들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다며 가족에게 미안했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보이는 그 순간에도 윤서의 머릿속에는 USB 속 마지막 암호 파일이 계속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윤서는 남편이 폭로하려던 내용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 더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사건은 해결 국면에 접어든 듯 했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있다는 긴장감이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민철은 상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사고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며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권했어요. 민철은 치료실 의자에 앉아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과 남겨진 흔적을 천천히 마주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과거 업무 스트레스와 협박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책감을 털어놓으며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윤서는 대기실에서 남편이 상담을 무사히 마치길 조용히 기다리며 마음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점을 떠올리며 이제부터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상담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함께 가정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상담사는 앞으로 몇 주간 꾸준히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서는 상담 일정표를 받아들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도했어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짧은 산책을 하며 서로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USB의 암호 파일이 작은 의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 행사에 아빠도 올 수 있어? 한편 수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민철은 흔쾌히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기에 수지는 잠시 민철의 표정을 확인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행사 당일 민철은 학교 강당에 일찍 도착해 의자를 정리하고 부모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수진의 담임 교사는 민철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고 주변 학부모들도 민철의 태도에 호감 어린 시선을 보였어요. 행사가 끝난 뒤 수진은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살짝 꺼냈고 친구들은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서는 그동안 무겁게 느껴졌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현철 역시 주말에 손주와 함께 농장을 찾으며 가족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했어요. 민철은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듯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잔한 물결처럼 남아있는 의심 하나가 그를 완전히 편하게 두진 않았습니다. 집안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오래 미뤄두었던 공구함을 정리하고 서류 보관함도 종류별로 다시 배치했어요. 거실에는 작은 보안 장비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한 그의 조심스러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윤서는 남편이 예전엔 관심도 없던 가정 안전에 신경 쓰는 모습에서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감추는 듯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상담 일정표, 가정 봉사 계획, 가족 일정이 적힌 메모까지 차례대로 붙어 정돈돼 있었어요. 집안의 변화가 안정감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무언가 더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수진도 아버지가 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며 예전보다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저녁 식사 후 가족이 함께 TV를 보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윤서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USB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곤 했어요. 그 암호 파일이 열리는 순간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USB를 다시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은 여전히 잠긴 채였고 새로운 오류 메시지만 뜨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이 파일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건의 마지막 핵심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민철도 잠들기 전 USB가 놓인 책상 쪽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남겨놓은 잔상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윤서는 남편이 말하지 못한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마주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평온해진 하루 속에서도 두 사람 모두 USB 속에 남아있는 파일이 곧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조각은 단 하나, 암호 파일에 숨겨진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 가족의 남은 퍼즐도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우연히 USB를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암호 파일이 열리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해제 진행 바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남편을 부르려다 우선 내용을 혼자 확인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파일이 완전히 열리자 화면에는 내부 제보, 준비 파일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 개의 문서가 정리돼 있었어요. 문서 첫 장에는 민철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가 있었고 회사 내부 문제를 정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협박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모든 정황을 기록했고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그 중엔 우석의 접근 방식, 창고에서 확보한 자료, 조직과 연결된 움직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는 보고서를 읽으며 남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해당 파일 마지막에는 음성 메모가 있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만약 이 파일을 네가 듣는다면 그땐 내가 네한테 다 설명하지 못한 채 상황이 벌어졌을 때일 거야. 민철의 음성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협박을 받고 있음에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안쪽까지 들어가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위험해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그 목소리를 듣는 동안 눈을 감고 남편이 겪었을 혼란과 두려움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가족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음성이 끝난 뒤 남편은 어느새 뒤에서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윤서는 USB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철은 USB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고 윤서는 그 눈빛에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며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철은 도시락을 준비했고 가끔은 서툴러 반찬을 쏟기도 했지만 얼굴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리며 두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직장에서도 민철은 이전과 다른 태도로 동료들과 협력하며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 갔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은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간단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집안엔 잔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현철은 사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며 조용히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가족끼리 식사할 때마다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았어요. 윤서는 남편을 바라보며 사고가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가족을 믿을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창밖엔 햇빛이 부드럽게 거실을 채우고 있었고 시간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느리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가족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지나 다시 하나가 되었고 두 번째 기회가 그들에게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